반갑습니다. 네, 용비비님, 네이버에 준선이 영상 떠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크린샷 했는데 채팅방에 띄울 수가 없나봐요. 아유, 괜찮아요.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네이버 경제 M을 들어가면은, 거기에 쭉 내리다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쭉 내리다 보면은, 제가, 그 검색어 상위 랭킹에 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권봉투님 반갑습니다. 호박님 반갑습니다. 코코롱님 반갑고요. 네, 제이플라 화이팅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미국 달러, USD 달러가 1435원,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었죠? 네, 9월 28일 당장 어제 1440원을 뚫었다가 지금 한 5원 정도 지금 빠졌는데요. 이런 진짜 여러분 조만간에 1,500원까지 돌파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도 해요. 네, 지금 10년 동안 최고점을 달성을 했고, 우리 2014년도 이때 1,000원에 달러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1억 정도 박아놨으면은 4천만원, 40% 정도 올랐을 텐데, 여러분, 그건 또 아니겠죠. 네. 적어도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야지 수익률이 100%, 200%, 300%까지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이 40% 수익률이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한 타이밍, 이런 시기에 달러를 목돈을 모아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수익률까지 더불어 얻는다. 이러면 일석이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비토스님 반갑습니다. 태양님 반갑고요. 드림님 반갑습니다. 이용님께서 저는 세금 내기 싫어요. 진짜 악질적인 세금 정책이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돈 내고 개욕 먹는 사회. 그쵸? 지금 엄청난 욕먹는 사회죠. 종부세 그거 좀 낮추자가니까 그 부자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은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형평성이 있다고요. 형평성, 평등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부자들한테 세금을 물게 한다? 글쎄요, 저는 그것도 좀 별로라 생각하고, 솔직히 상속세, 네, 이 악법적인 상속세, 엄청나게 높은 살인적인 상속세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기업 있잖아요, 기업. 네, 기업이 그 상속세 낼 돈이 없어요. 네, 오너가 돌아가시면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오너가 살아생전에 무언가를 현금이든 뭐든 간에 물려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제가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공작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 공작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수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일감 몰아주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속세를 만약에 없앤다 라고 하면 기업 경영에 집중하고, 자꾸 엉뚱한 것에 주가를 조작하거나 뭐 그런 일이 좀 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상속세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비싼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주식을 물려줄 때 상당한 세금을 맞기 때문에 이 주가를 낮추는 공작을 또 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가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또 피해를 보고, 네, 그 개미들이 또 한강에 뛰어들고, 그럼 뭡니까? 사회에 정말 좋지 않은 결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윤배님께서 세금은 필연적이라 낼 땐 내야 한다고 생각. 그쵸,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윤배님, 세금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나중에 종부세 한번 내보세요. 세금 무섭습니다. 네, 여유님 반갑습니다. 네, 제니리즈님 반갑고요. 네, 이용님께서 상속세 때문에 기업은 주가 관리 일부러 안 하고 오너 죽으면 바로 깨짐. 네, 우리나라의 100년 기업은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2세까지는 어떻게 넘어가기는 했지만요, 3세, 4세까지는 정말 어렵지 않겠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선지거문이니까 돈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인간의 본능인데, 그걸 나쁜 것처럼 몰아붙이고 세금 과도하게 뜯는 것도 공산당이죠. 네. 자, 그러면서 2021년, 2020년, 2019년, 자, 역대 최대로 세금을 뜯어냈답니다. 종부세든 취득세든 양도세든 가네요. 네. 그게 뭐다? 네. 그 남는 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결국은 전 정권이 한 번 더 정권을 차지했을 경우,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가 갈피가 안 썼을 거예요. 네. 갈팡질팡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천문학적으로 벌어들인 돈, 네. 다 썼겠죠. 100% 아마 제 생각은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수도권에 있는 거 다 해제하고요. 거기 특정인한테 몰아주지 않았을까. 네. 자연녹지를 2단계인가 3단계에 뛰어넘어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시켜가지고 또 옹뼈 아파트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서님 반갑습니다. 네. 비네리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골드 멤버십 한 분께서 과거에 저한테 부산에 올 초죠. 네, 올 초에 사 힐스테이트 매수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일단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는 레이 카운티라는 4,470세대가 입주를 하고 24년, 25년도에는요 이제부터 1만 세대에 가까운 에코 델타 시티가 입주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23, 24, 25까지는요 적어도 부산 부동산이 급등할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 가격이 더 빠지면 빠졌지 서부산 일대는 매우 위험한 장세로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권유를 드렸고, 그분께서는 전월세로 싸게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저는 정말 제 말을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네, 앞으로도 이 골드 멤버십 활동 참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민서님께서는 제 말 좀 들으시고 명지 오션시티 있잖아요. 그쪽에 전세 싸니까 그쪽으로 좀 들어가셨다가 추후에 에코 델타시티 청약을 받으시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급하게 행동하면 저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용님께서 근로소득세로 장난 아니게 삥 뜯음, 이런 젠장. 네, 근로소득세 뿐만 아니고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뭡니까? 연초가 되잖아요. 건강보험료가 폭등해가지고 건강보험료 환급 다 해야 되고요, 또 국민연금도 계속 올려요. 국민연금 또 환급합니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요 뱉어낸다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눈꽃님 반갑습니다. 피에타님 반갑습니다. 네, 길을 묻다님께서 열심히 사는 사람만 세금 내는 세상.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만 세금을 내고 있어요. 네, 윤면이 에코 델타 시티는 뷰가 어떤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에코 델타 시티가 만세대입니다. 네, 만세대 각각 뷰가 다 달라요. 자, 옥동정함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자, 민사님께서 월급에 세금이 100만원 정도 나갔네요. 월급이 얼마나 높으셨으면 세금이 100만원 정도 나가요? 네, 장난 아니신데요? 네. 자, 오늘은 어디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랜만에 여러분 청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청주, 제가 좋아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청주의 인구는요 80만이고 지자체에서 충분히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많은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오창이 있고요, 밑에 보면 오송이 있죠. 오창에 가시면은 오창에 보시면은 입주 시기를 봐요. 2018년도가 이렇게 오천 오텍캐슬 더 하이 머시기가 있고, 이렇게 나머지 2006년에 이렇게 지어진 오창대우 등등등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공업 지역이죠. 네, 테크노파크 이렇게. 자, 여기서 생명초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오창 롯데캐슬 더 하이 스트 아파트 가격대를 한번 볼까요? 36평형이에요. 전용 8호제곱미터이고요. 전체 기간 따지면은 5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8% 정도 꺾였고요. 자, 매매가 전세가 차이를 보면은 갭이 한 1억 정도, 갭은 좀 낮고, 매매가가 지금 4억대, 4억 초반, 그리고 전세가가 2억 9천 정도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오창 우린필류 같은 경우도 34평이 보세요, 1억 7,600이 여러분 그 2배가 올랐죠. 1년 10개월 만에. 그리고 3억 2천이 조금 빠졌고, 네, 그러면 이때 거의 무갭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지금 웃고 계시겠죠. 한 채씩 매도하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시기가 무조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시기, 요런 시기 찾아옵니다. 네, 이런 시기에서 공포를 이겨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요렇게 하락한다 해가지고 그냥 요렇게 매매가 19% 하락했다 해가지고 이거 진짜 부동산이 끝장이 났습니다. 네, 지금 무서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요. 저는 주식이나 투자할랍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부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렇게 하락할 때 기회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세가의 움직임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었을 때 바닥 시기가 얼마 안 갔어요. 한 1년밖에 못 갔습니다. 이때 선진입을 했으면요 바로 2년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요런 고점이에요. 제가 선진입을 하라는 이유가 남들하고 똑같이 거래량이 많이 터질 그런 시기 있죠. 요런 시기, 거래량 터지는 시기, 이런 시기에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는 2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작에 이런 시기에 들어가야지 내가 좀 더 빠르게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딱 30분만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10분 더 방송을 하는 걸 원하신다면 여러분 부디 좋아요 100개 넘는 거 보여주세요. 윤변님께서 항상 저희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 또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변님 환영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좀 화답을 좀 해주세요. 이용님께서 5차원 토지 투자해야 한다는데요. 글쎄요, 저는 토지 투자에 대해서 크게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무조건 황금성 아니겠습니까? 이 주선생은 무조건 아파트라는 겁니다. 자, 윤변님 청주에 철도가 있나요? 없는 줄 알았는데 레발님 어디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청주는 재건축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발랑도르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럼 청주에 재건축이 어떤 곳에 갈 수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가 투자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2021년 상반기 여름 전에 그때 주로 제가 매수를 하라고 한 곳이 산남주공이에요. 산남주공 1단지. 지금 가격대가 직거래가 1억 1천 정도 이렇게 있는데 9월 3일에 1억 2천 정도까지 이렇게 있죠. 자, 전세가 9천, 매매가 1억 2천 정도 이렇게 있고 실제 지금 매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17평을 볼까요? 17평. 1억 3층까지는 아니에요. 1억 3층까지. 자, 5층인데 고층이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5층짜리 아파트는요, 3층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4,500? 세입자 4,500이면 투자금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요. 전세금은 어떨까요? 전세금이 1억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럴 때가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리시고 산남주공도 기회가 올 겁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매매가 전세가 붙으면서 또 바닥을 또 기고 있을 때 그런 시기가 또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산남주공 말들이 많던데요. 복명주공이나 어떤 말이 많나요? 복명주공은 아직까지 지금 분양했잖아요. 분양했나요? SK뷰가? 청주 SK뷰자에 분양했잖아요. 84타입이 3억 6,500. 진짜 분양가 저렴합니다. 2024년 6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자, 지금 복명도 청주 SK뷰자 이거 아직 그거 아니에요? 청주 SK뷰자이 전매제한 아닌가요? 전매 풀렸나? 볼까요? 전매 풀렸네요. 이거는 재개발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 이야기인데 32평을 볼까요? 지금 아파트 분양권. 요거 다 재건축 입주권이고 아파트 분양권 딱히 없네요. 4억 9천. 이렇게 나와 있죠. 괜찮죠? 금액대가 이 정도면은 저기 포스코 더샵, 산남의 수곡동 더샵. 이렇게 있고요. 자, 아무튼 4억 3천까지 떨어지는 거 보니까는 요거는 거 다 급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일단 산남주공 같은 경우도 한번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산남주공 같은 경우는 1억 3천대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마 지금은 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때 소액으로 들어가신 분들께는 괜찮겠죠. 근데 소액이 아니신 분들께서는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때 2019년도 11월 때 7천대 이렇게 매매가 전세가 거의 붙었잖아요. 갭 2천대로 상당히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웃고 계시겠죠. 저는 이때 언제 말씀드렸냐면 요때 1억 1천 1억 3천 요 사이 때만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다시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 구간, 거의 본전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거 어차피 기다리시면 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산남중공 1단지가 지금 동의서 걷고 있다 했는데, 네, 여기 안전진단 요청 동의서 접수 중에 있고, 이렇게, 네, GS랑 접촉 중이다. 이런 말이 지금 있고요. 산남주공 1단지 재건축, 아파트 판을 바꾸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이렇게 있고요. 네, 기다리면 복이 옵니다. 이런 것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용님께서 현재 국평 기준 분양가 너무 높아서 대구는 입지 나쁘면 그냥 미분양 되는 듯요. 지난주 마피 있다고 임장하는데 그래도 5억 중반, 입지도 나쁜데. 네, 이용님 그거 혹시 어떤 지역인지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옥동점 맘님께서 제가 선생님 찐팬인데 광주를 사세요 할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때가 2020년도죠. 네, 그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 시기였어요. 네. 자, 그리고 윤변님 공감. 수성구 집값이랑 같아요. 5년 눌린 수성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함. 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옥동점 맘님께서 저는 대구, 부산, 서울 가야 되면 그게 딱 정해진 시나리오예요. 네. 자, 산남주공 무슨 문제가 있는데 산남주공 문제 없어요. 네. 자, 클라우 하우저님께서 선생님 올해 세종 들어가는 거 괜찮다고 하셨는데 대전 트리플 5단지 보유 중인 거 팔고 세종 갈아타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세종 갈아타고 직접 실거주한다는 거죠. 실거주하는 거 그거에 한해서만 이야기 드립니다. 네, 윤변님께서 산남주공 전에 추진위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죠? 네. 자, 원샤너님은 또 이렇게 양주 매물 걷어들이고 금매는 사라졌네요. 그렇지 않은데요? 네. 양주 많이 사세요. 네. 지금은 절대 건들면 안 돼요. 네. 투명한 유리고슬님 오송 또 봐주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송 가볼까요? 자, 청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청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산남주공 제가 지금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산남주공 살 때는 2021년도 그때 초에, 8월 이전에 그때 매수했어야 됐고, 그 이후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공부를 하라고는 했었고요. 네. 근데 지금도 나쁘지 않은 금액대인 것 같아요. 네. 자, 오송 같은 경우는요, 여기 4,000세대예요. 자, 이 세대수를 보시면은 2024년 2월. 그러면 이제 1년하고 6개월 정도밖에 남진 않았습니다. 자, 파라곤 센트럴 1차, 2차,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임대인가요? 3차 임대인가? 하여튼 간에, 네. 요 세대수만 더 합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해요. 네. 입주시기. 이렇고. 네.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 또 어두운 시기가 찾아온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충청북도 청주시 클릭을 하면은 입주 물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2018년 입주 물량이 이만큼 많잖아요. 그러면 청주가 엄청난 하락이 있었다고요. 네. 자, 23년도에 이렇게 또 입주가 있고, 24, 25. 그래도 입주가 그래도 좀 있는데, 기회는 또 찾아옵니다. 네. 청주의 기회가 또 찾아오니까요. 지금은 청주에 투자할 생각은 하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윤배님 저도 올 초 산남주공 살까 생각했었어요. 이거 안 사길 잘했습니다. 네.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네. 자, 이용님께서 신한 뉴타운입니다. 경북대 서문화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신한 뉴타운 기회가 옵니다. 지금 분양가 수준으로 지금 다 나와 있고요. 재개발 입주권들 가격도 분양가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신한 뉴타운 가볼까요? 자, 동대구의 센터 화산파크 드립은요,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에요. 네,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고, 재개발 입주권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맞죠? 그래서 분양가가 지금 5억 초반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재개발 입주권이 다 분양권 가격대로 다 내려와 있는 현실이고요. 지금 사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입주할 때, 2024년 3월 달에 입주할 때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분양가 아래로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마피로 뜬다는 거죠. 왜? 생각해보세요. 동대구 해모로 스퀘어 웨스트 이런 거 보세요. 23년 4월에 내년 4월이에요. 내년 4월에 입주를 하는데 30평대 가격대를 보시라고요. 자, 4,100만원 나왔어요. 4,100만원. 자, 10분의 1 가격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10분의 1 가격입니다. 네. 자, 농담이고 이것도 잘못 적혀있죠. 마피 1,000 가격인 거예요. 네, 이게 4억 1,000 정도겠죠. 네. 자, 아무튼 이것도 재개발 조합
번 물건이고 마피 2000 나오잖아요. 4억 8천. 네, 4억 8천. 마피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제 생각하면 4억 5천까지 쉽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입주가 지지부진하고 입주가 뒤로 밀린다는 거죠. 네. 해머러스퀘어가 23년 4월 입주면은 네. 이게 아마 거의 6개월 1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근처에 있는 보세요. 그냥 화성파크들이 6월입니다. 요거랑 해모로랑 부딪히는 거예요. 네, 해모로랑 그냥 화성파크 드림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운데 샌드위치 낀 요거는요. 24년 3월 달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지금은 기다리면 복이 오나이니 복이 옵니다. 그냥 가만히 낚싯대 던져 놓지도 말고 그냥 물가에 가가지고 오늘은 그냥 미끼도 한번 만져보시고 낚싯대 한번 슬 닦아보시고 네 그리고 고리스 좀 칠하시고 네. 낚싯대 낚시 바늘도 정리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네. 지금 막 낚싯대 미끼 끼워 던질 준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네.